네, 오늘 아침도 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생각해 볼 그 책이 인간이라는 기계에 관하여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부제가 붙어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 구르지예프에 관한 평전. 그러니까 구르지예프 얘기 어제 제가 막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연이어서 나오고 있네요. 그 현대인은 잠든 채로 살아간다. 그리고 선잠 깬 상태로 살아간다. 그리고 의식하는 단계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 우리는 자신이 있다고 무의식적인 반응을 한다고 느끼고 이런 경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념에 일찌감치 돌직구를 날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부르주예프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아주 지독한 그 깊은 잠에 빠져서 있고 거의 모든 순간에 인간들은 기계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르지에프는 영성가 가운데서도 굉장히 괴팍하다. 이렇게 이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미 그는 1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다중우주에 대해서도 이미 100년 전에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기계에 관하여 이런 책을 어떻게 이 오늘 이 저자인 존 샬리가 썼는가? 이 사람은 사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과학 SF 작가예요. 그런데 이 SF 작가가 영성가의 평전을 썼단 말이에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인간은 잠든 상태에서 산다. 이런 말에 휠이 꽂혔어요. 브리제프가 한 말에. 그래서 그는 어, 평생에 굉장히 많은 책을 썼어요. 80권이 넘는 책을 써왔던 이 존 셜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탐구심으로 한 인물의 생애와 사상을 이제 논픽션으로 담아낸 거죠. 바로 구르제프 평전,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기계에 관하여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이름을 남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구르지에프는 전모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르지에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으로 깨어있는 인간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아주 매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겨진 고대의 지혜를 찾아서 전 세계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혼란한 정세의 한복판에서 아주 자기 나름대로의 특별한 기지, 그리고 적응력으로, 그리고 처세술로 그렇게 살아갔던 영성가였어요. 굉장히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그는 제자들의 지독한 잠을 깨우기 위해서 아주 그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래도 영상가로서 그가 우리에게 집대성에서 남겨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주변에. 그런데 구르제프는 그 가운데서 애니어그램이라는 그 영성 개발 그 툴을 집대성합니다. 그래서 그 우스펜스키라는 제자가 또 이것을 그러니까 명목을 이어갔는데 이 구르지에프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자기 자신을 교조화하거나 신비화하는 일이 절대 없었어요. 그래서 구르제프가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유일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영성은 1대1로 전해야 된다.
한 스승이 한 제자를 가르치고 그 제자가 또 한 제자를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영성이지 그룹으로 놓고 해서는 영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이란 공부는 1대1로 전수되어 왔기 때문에 폭넓게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는 못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부터 이 애니어그램이 이 그룹으로 막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애니어그램 그 협회가 세 개나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또 뭐 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격증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애니어그램은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그 존 SF 작가인 존 셜리가 이렇게 기이한 인물 구르제프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한 것은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구르제프가 한 이 말에 아주 이 냉철한 지적에 그 현대인이 마주한 심각한 위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구르지에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부분의 인간이 지독한 잠에 빠져 있어서 자동기계 인형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단언했어요. 자동기계 인형이라는 말을 이미 100년 전에 구르지에프는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통렬한 자각에서 비롯되지 않은 모든 개인적이고 사회적 노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까지 단정지었습니다. 우리가 기계에게 화를 낼 수 없듯이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인류가 제 아무리 거창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기계적인 행위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굉장히 냉철한 말이죠. 우리에게 아주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우리 인간은 결국 좀비로 살아가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상상까지 하게 만듭니다. 좀비는 뭡니까? 좀비는 그 IT를 비롯한 부두교를 믿는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유래됐는데 좀비는 뭐예요? 그 부두교라는 교가 있어요. 이 부두교의 사제를 보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커가 인간에게서 영혼을 뽑아내면 그것이 바로 좀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커에게 영혼을 붙잡힌 사람은 지성을 잃은 좀비가 되어서 보커의 명령에만 복종하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코는 간혹 이 좀비들을 노동자로 착취하거나 팔아버리기도 하는데 가끔씩은 이 좀비가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부두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본죄라고 해서 그 보코가 영혼을 되돌려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비 같은 존재로 사는데 이 좀비가 나의 영혼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이것도 굉장히 요원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 그러면 인간은 왜 이렇게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 이런 굴레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이 이제 브루지에프에게 아주 맹렬한 탐구심을 자극한 거죠. 그래서 그는 총상까지 입어요. 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 구르들을 찾아다니다가 총상까지 입는 3번이나 그것도 그런 아주 위험을 감수하고 결국은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애니어그램과 또 다층적 우주론 그리고 인간론 이런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 비밀 전승들을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르제프의 이 후반의 삶을 통해서 오직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잠에서 깨어난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
자기 제자들에게 손을 흔들어요. 손을 흔들면서 다시 만날 때까지 전 세계요. 이렇게 다시 만날 때까지 전 세계요.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자네가 보는 모든 사람, 자네가 아는 모든 사람, 자네가 앞으로 알게 될 모든 사람은 기계라네. 기계라고 우리에게 단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외부 영향력에 사로잡혀 인형처럼 움직이는 진짜 기계란 말일세. 바로 이 순간에도 몇백만 명의 기계들이 서로를 절멸시키려고 싸우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잠든 채로 살아간다네. 잠든 채로 태어나서 잠든 채로 죽는 거지. 오늘 첫 번째 문장이죠. 대부분의 인간은 통일된 의식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체면적 명류병 상태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융은 구스타프 칼 융은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은 누구나 손상되지 않은 영혼을 지니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구르제프는 이 말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렇게 손상되지 않은 영혼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이 왜 불행하게 사는가? 이것이 구르제프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구르제프는 정의하기를 인간은 잠든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됨됨이를 모르고 산다면 잠자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늪지를 걷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다. 그게 무슨 감옥이냐면 성격이라는 감옥인데 우리가 먼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자유롭다는 인식을 하면 자유를 찾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 이런 원리를 이 구르지에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워크, 작업 또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잠이야말로 우리라는 존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그 즉시 자네도 뚜렷하게 알아차릴 수 있을 거야. 이 말은 우리는 보통 잠자는 상태에 있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습된 대로 기계적인 삶을 살거나 또는 외부 환경이나 외부 조건에 떠밀려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얻은 습관이나 또 자기의 각인된 인상 또는 학습 등으로 축적된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을 어떻게 구르지에프는 표현했냐면요. 되게 재밌어요. 불난 집에서 잠을 자는 사람. 여러분, 불난 집에서 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불에 타 죽고 말겠죠. 브루지에프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자아의 감옥에 갇힌 포로된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브루제프에 의하면 세 살을 정점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던 이런 것들을 내리막길을 향하게 된다. 세 살을 기점으로. 그리고 내리막길을 향하다가 6살이 되면은 평생 내가 지니고 살아가야 될 어떤 습득된, 고정된, 그리고 제한된 틀 속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브르제프가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애니어그램의 그 개발을 하고 애니어그램이라는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예화를 들었어요. 예화를 들었는데 무슨 예화였냐면 체면에 걸린 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산중에 마법사가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법사에게는 양 이외에는 별로 먹을 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양을 잡아서 먹었어요. 그러자 이 양들이 언제 자기가 잡아먹힐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숨기 시작해요. 숲속에. 그러니까 이 마법사는 숨어들어 있는 양들을 찾아서 잡아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묘수를 짜냅니다. 어떻게 짜내냐면 양들을 데리고 체면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체면을 거느냐.
너는 특별하다. 다른 양들은 죽을 수 있지만 너만은 죽지 않는다. 너는 신성한 특권이 있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양에게는 너는 양이 아니다. 너는 호랑이다. 너는 사자다. 너는 늑대다. 그러면서 너는 양을 잡아먹는 포식자이다. 그러니 너는 숨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체면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양에게는 너는 사람이다. 너는 나와 같은 종족이다. 네가 양들 사이에 있는 것은 다른 양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러니 나를 무서워하거나 나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세뇌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양들을 어, 체면을 걸어서 자기 곁에 두게 된다면 여기 세 부류의 체면에 걸린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인간이 그 다음 대목 인간이 정말로 지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선 그런 잠에서 깨어나야 할지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야. 이게 오늘 마지막 문장이죠.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한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 인간이 정말로 지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는 지식이라는 말이 아마도 여기에서는 knowledge라는 영어 단어가 쓰이지 않았을까. 제가 원서를 보지를 못했지만 여기에서 지식을 얻기를 원한다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이런 영성 수련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knowledge,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식을 얻기를 원한다면이 아니고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이라고 이렇게 고쳐서 이해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르지에프는 모든 사람은 목표를 세워야 한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 속에는 수많은 항성과 태양이 있죠. 그리고 우주는 대우주, 인간은 소우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체 구조는 지구의 어떤 구조하고 똑같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모양만 그렇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 똑같아요. 뭐냐면은 오직 인간에게만 우주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인간의 몸에. 그렇기 때문에 우주와 우리 몸, 우리 인간을 동일시할 수 있고 우주와 우리 인간이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루지에프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구르제프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린 시절의 습관으로 살아가는데 끝내 자신을 이해할 끈을 발견하지 못하고 생애를 흘려보낸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다 간다는 거죠. 그래서 6세 이후에 형성된 어떤 인성, 여기서 말하는 인성은 퍼스널리티죠. 이것이 그 우리의 습관과 또는 습성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에는 나 자신도 모르는 격정과 강박 충동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계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구르지에프는 이런 상태의 인간을 인간 기계 아주 심하게 표현했죠. 휴먼 머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말하는 AI하고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하고 휴먼 머신하고 그냥 단어의 그 단어만 그냥 달리 표현했을 뿐이지 뭐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는 자동화 기계 혹은 자동 인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동 인형. 오토마톤. 오토마톤은 뭐냐면요. 자동적으로 정보 처리를 하는 기계를 오토마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그런 자동 인형에 비유를 했다는 거죠.
100년 전에.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지성, 감성, 본능의 여러 기능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타성적 습관으로 기계적으로 우리 인간은 살아가기 일쑤이다. 이 말을 오늘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과연 인간기계로 또는 자동화 기계, 자동인형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한순간에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롯이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 아침에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맹렬하죠? 네, 감사합니다.